여러분, 진짜 위기는요, 뉴스에 안 나옵니다. 나오는 순간 이미 늦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50대가 되어서야 뼈저리게 느낀 이야기, 뉴스에 안 나오는 진짜 위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경제 뉴스, 부동산 뉴스, 전쟁 뉴스, 그런 큰 사건 말고요. 그 사이 조용히 우리 삶을 잠식하는 위기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분명 열심히 사는데 웬 자꾸 바닥이 꺼지는 것 같지? 나는 예전보다 더 바빠졌는데 왜 마음은 더 덜하나지? 그게 시작입니다. 아주 작은 틈으로 들어와요. 저는 90년대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불편한 게 많았죠. 휴대폰도 없고 인터넷도 느리고 퇴근하면 연락도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숨은 쉬고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편해졌는데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큰일 얘기가 아니라 큰일 나기 직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다 괜찮다고 느끼는 분도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위기는 늘 아무 일도 없는 얼굴로 오거든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제가 40세쯤이었을 겁니다. 회사에서 한참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던 때였어요. 그때 제 주변에 딱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버티는 사람, 다른 하나는 조용히 무너지는 사람. 무너지는 사람들은 꼭 눈에 띄게 무너지지 않아요. 회식도 오고 보고서도 내고 웃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사표를 내요. 혹은 어느 날 병가를 내고 그 다음은 소식이 끊깁니다. 그때는 제가 몰랐죠. 왜 갑자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50이 넘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는 몇 년 동안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뉴스는 갑자기 터진 사건만 보여줘요. 하지만 사람은, 가정은, 몸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매일 조금씩 금이 가요. 그 금이 보이기 시작할 즈음엔 이미 손잡이가 부러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겪는 첫 번째 진짜 위기, 관계의 고립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죠. 저도 그래요. 젊을 땐 친구 만나면 밤새 떠들고 술 한 잔이면 세상 걱정이 다 날아갔는데요. 지금은 약속 잡는 것도 에너지가 듭니다. 주말에 쉬고 싶죠. 그런데 그 쉬고 싶은 주말이 쌓이면 어느 순간 주말이 텅 빈 방이 됩니다. 저는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토요일 오후에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너무 조용한 겁니다. 알림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무섭더라고요. 내가 지금 사라져도 누가 알아챌까? 이 생각이 스치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나를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회사에서는 직함으로 불리고 집에서는 역할로 불리죠. 아빠, 엄마, 팀장님. 근데 철수야, 영희야. 이렇게 그냥 나 자체로 불러주는 사람.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길게 이야기한 게 언제인가요? 관계는 돈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벌어놓기만 하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넣고 돌봐야 해요. 관계를 방치하면 통장이 아니라 마음이 비어갑니다.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두 번째 위기,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저희 세대는 특히 그래요. 아프면 참았고 피곤하면 커피로 버텼고 잠은 나중 문제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정도는 다들 하지. 내가 약한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런데요, 몸은요, 말로 설득이 안 됩니다. 몸은 계약서도 안 보고 사정도 안 봅니다. 그냥 어느 날 정지 버튼을 눌러버려요. 제가 아는 형이 하나 있어요. 저보다 2살 위인데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운동하고 출근하고 야근하고 집에 와서도 뭔가를 계속 하던 분이었죠. 그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는데 후유증이 오래 갔어요. 제가 병문안 갔더니 형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몸이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계속 못 들은 척했어. 그 말이 아직도 남습니다. 몸은 먼저 신호를 보내요.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고 이유 없이 짜증이 들고 어깨가 돌처럼 굳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나이 들어서 그렇지로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삶이 너무 빡빡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건 뉴스에 절대 안 나옵니다. 국민 3천만 명이 오늘도 피곤을 참고 출근했습니다. 이런 뉴스는 없죠. 근데 그 피곤이 쌓여서 병이 되고 관계가 망가지고 결국 삶을 흔듭니다. 세 번째 위기. 돈의 위기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의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자주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어디에 투자해야 해요? 근데 제가 50대가 되어 보니까요.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왜 돈 앞에서 흔들리는가? 저는 IMF를 겪었습니다. 그때 기억나세요? 회사에서 누가 사라지고 거래처가 끊기고 가게 문이 닫히고 그때는 나라가 망한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런데 그때 제가 배운 건 위기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로 공포에 휘둘리는 마음이요. 공포가 오면 사람은 판단을 잃습니다. 충동적으로 대출을 더 내고 급하게 투자하고 남이 한다는 걸 따라하고 그러고 나서 더 큰 손실을 봐요. 요즘도 비슷합니다. 누군가는 주식으로, 누군가는 코인으로,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한 방을 꿈꾸죠. 근데 여러분, 그 한 방이요. 대부분 한 방에 무너짐으로 끝납니다. 저는 50대가 되니 확실히 느껴요. 돈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감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남이 돈 벌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출렁일 때, 내가 불안해서 뭔가를 급하게 하고 싶을 때, 그때 딱 멈추는 힘. 그게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돈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나요? 그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더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진 않나요? 네 번째 위기. 가정의 균열입니다. 이건 정말 뉴스에 안 나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건 사건이죠. 하지만 사건 전에는 늘 긴 시간이 있습니다. 말이 줄고 눈이 덜 마주치고 한숨이 늘고 대화가 업무처럼 되고 저희 집도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아이들 학원비, 집 대출, 회사 스트레스. 집에 오면 저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지쳐 있었고요.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각자 따로 살았습니다. 밥 먹는 시간에도 TV 소리가 대화를 대신했죠.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살다 남 되겠다.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건 큰 싸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무관심의 누적입니다. 관계에서 제일 무서운 감정은 분노가 아니에요. 관심 없음입니다. 화를 내는 건 아직 기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예 관심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복구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과 마지막으로 마음 얘기한 게 언제인가요? 일정 얘기, 돈 얘기, 아이 얘기 말고요. 당신 요즘 어때? 당신 힘든 거 없어? 그 한 문장이요. 위기를 막는 방파제입니다. 다섯 번째 위기. 일의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50대가 되면 커리어가 정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몰려옵니다. 회사에서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조직은 젊어지고 나는 익숙한 방식으로 버티려 하고 세상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죠. 제가 예전에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예전에도 이렇게 했어. 그때 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고객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깨달음 때문이었어요. 세상이 변했는데 나만 예전 방식에 기대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위기는 해고가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배우지 않는 상태예요. 배움을 멈춘 순간 사람은 늙습니다. 나이는 숫자지만 태도는 현실이거든요. 여러분은 요즘 새로운 걸 배우고 계신가요? 큰 거 말고요. 앱 하나 더 익히는 것, 글쓰기, 운동, 외국어. 작아도 좋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위기. 정보 과잉 속의 판단 마비입니다.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뉴스, 쇼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타인의 삶이 쏟아지죠. 비교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뭐지? 그러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도 한동안 그랬습니다. 누가 어디 여행 갔다. 누가 차를 바꿨다. 누가 은퇴 준비를 끝냈다. 그걸 보고 있으면 내 인생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건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고 나는 내 비하인드만 보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는 남의 편집본과 내 생방송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기겠습니까? 그 비교가 쌓이면 판단이 흐려져요. 내가 뭘 원했는지도 잊고 남이 원하는 걸 쫓게 됩니다.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방향을 잃는 거요. 일주일만이라도 하루 30분이라도 정보 금식해보세요. 폰을 내려놓고 그냥 걷고 생각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들어보는 시간. 처음엔 불안한데 그 불안 뒤에 진짜 내가 나옵니다. 7번째 위기. 노후의 환상입니다. 저희 세대는 노후를 이렇게 상상했어요.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편해질 거다. 은퇴하면 여행도 가고 취미도 하고 여유롭게 살 거다. 근데 현실은 다르죠. 은퇴하고 나서 더 불안한 분들 많습니다. 시간은 많아졌는데 쓸 돈이 불안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뭘 하지?가 생깁니다. 제가 아는 선배가 정년 퇴직하고 나서 한 달 만에 확 늙어 보이더라고요. 돈 문제가 아니라 역할이 사라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없고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 느낌이 줄어들고 대화가 줄어들고 그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통장 잔고도, 집 한 채도, 연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계속 쓸모있는 사람으로 남을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좋고 봉사도 좋고 배움도 좋고 누군가와 연결된 자리, 그게 위기를 막아요. 8번째 위기, 말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우리는 힘든 걸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가족 먹여 살려야지.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래서 더 숨깁니다. 근데 마음은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쌓입니다. 쌓이다가 어느 날 터지죠. 폭발로 터지거나 무기력으로 꺼지거나. 여러분, 요즘 눈물 참느라 목이 메는 날 있나요? 괜찮은 척하고 웃는 척하고 혼자 있을 때만 멍해지는 날. 그게 신호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내가 무슨 상담이야 싶었어요. 근데 한 번 말문이 트이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 참고 살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상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친구 한 명이면 됩니다. 형제든 동료든 나 요즘 좀 힘들다. 그 말 한마디. 그게 진짜 위기를 꺾습니다. 9번째 위기. 아이들의 위기입니다. 아이들은 말로 표현을 잘 못해요. 대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말수가 줄고 방문을 닫고 짜증이 늘고 휴대폰만 보고 학교 얘기를 피합니다. 근데 부모는 바쁘죠. 먹고 사는 게 전쟁입니다. 그러다 아이의 신호를 사춘기로만 처리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생 때였는데 어느 날 성적이 확 떨어졌어요. 저는 화부터 냈습니다. 너 요즘 뭐 하냐? 정신 차려라. 근데 아이가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 말이 그냥 게으름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아, 얘가 지금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날 저는 혼냈던 말을 거두고 같이 편의점에 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걸 사줬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이가 조금씩 얘기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 관계, 스스로에 대한 불안. 그걸 듣는데 저는 속으로 계속 미안했습니다. 나는 얘가 이렇게 될 때까지 뭘 보고 있었지? 여러분, 아이는 부모의 말보다 표정을 더 봅니다. 부모의 조언보다 분위기를 더 기획합니다. 가정이 안전지대가 아니면 아이는 바깥에서 더 위험해져요. 이건 뉴스에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요즘 정말 흔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제가 말하는 진짜 위기는요, 사건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오늘 당장 큰일이 나지 않아도 지금의 흐름이 계속되면 1년 뒤, 3년 뒤에 크게 무너지는 방향.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바꾸는 방법은 의외로 거창하지 않습니다. 저는 50대가 되면서 큰 결심보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걸 믿게 됐어요. 첫째, 사람 하나를 붙잡으세요. 관계를 넓히라는 게 아닙니다. 깊이 있는 사람 한 명,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안부를 묻고 밥을 먹고 속 얘기를 조금이라도 나눌 사람.
그 한 사람이 위기 때 손잡이가 됩니다. 둘째, 몸의 신호를 기록하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가 몇 점인지, 잠은 어땠는지, 소화는 어떤지. 이걸 적기 시작하면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를 빨리 알아차립니다. 병원은 늦게 가면 돈도 더 들고 시간도 더 들고 무엇보다 회복이 오래 가요. 셋째, 소비를 줄이기 전에 불안을 줄이세요. 우리는 불안해서 소비합니다. 불안해서 투자를 합니다. 불안해서 남의 말에 휘둘립니다. 불안의 뿌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돈은 계속 새요. 넷째, 가족과 하루 10분만 진짜 대화를 하세요. 핸드폰 내려놓고요. TV 끄고요. 오늘 어땠어? 힘든 거 없어? 처음엔 어색합니다. 근데 어색함을 넘기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다섯째, 배우는 걸 멈추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더요.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빠르니까요. 배우는 사람은 불안 속에서도 길을 찾습니다. 여섯째, 내 마음을 말로 꺼내는 연습을 하세요. 나 요즘 좀 버겁다. 나 사실 겁난다. 이 말은 약함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저는 50대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인생은 큰 사고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방치로 무너진다는 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작은 방치로 무너지는 인생은 작은 돌봄으로 다시 세워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뉴스에서 떠드는 큰 위기 말고 내 방 안에서, 내 몸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조룩이 자라는 위기. 그게 혹시 있나요? 있다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더 바쁘고 더 피곤할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미뤄왔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끝낼게요. 제가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나서 가장 후회한 게 뭔지 아세요? 돈을 더 벌어들이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데 모시지 못한 것도 아니었고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그 질문을 더 자주 못한 거였습니다. 그냥 앉아서 별 얘기 아닌 얘기를 더 많이 못한 거요. 위기는 늘 뒤늦게 후회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어서 더 아프죠.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딱 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내 몸을 위해 작은 선택을 해보세요. 일찍 자거나 20분만 걷거나 물 한 컵 더 마시거나. 작아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진짜 위기를 막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 어떤 장면 하나라도 남았다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신호를 더 구체적으로 정말 생활에서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정리해서 들려드릴게요.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위기에서도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사라지는지 그 차이를 제가 겪은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자연스럽게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화려한 성공담보다 우리 삶을 진짜로 지켜주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준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